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3년 2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2,500을 참 넘기는 되게 어렵고요. 예. 네, 그런 와중에도 종목 장세, 특히 오늘 정말 이 반도체 소부장의 날이었죠. 예, 그래서 오늘 공부하셔서 좀 이제 반도체 참 그때 공부하기를 너무 아직도 잘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반도체 언젠간 좋아집니다 이런 거보다도 공부도 했고 어떻게 반도체가 움직이고 어떻게 제조가 되고 업황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걸 또 확실히 우리가 알고 하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괜찮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장이 좀 끝나갈 시간 되는데 먼저 이제 오늘도 좀 보고서 보고 좀 설명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4분기 전기전자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드라마, 연초 국내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심각하다. 근데 내용은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니고요. HPSP 기억나세요? 우리 공부했던 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TA항공, 중국 가계 기업 대출 증가율, CJ제일제당, 현대백화점, GST, LG전자, 디바이스 ENG, LNF, CS윈드, 동아ST 이렇게 한번 오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4분기 IT 기업들 실적은 사실 조금 이제 부진했죠. 예, 좀 부진한 편이었고 연말 재고 조정 비용이 많았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엔 도움이 되는 게 저렇게 재고 조정을 많이 하고 나면 오히려 이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일단 LG전자만 1분기 전망이 좀 양호했고, 그리고 부품사 가동률이 좀 저하되고 판가 하락이 좀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업체들은 실적 추정치 하향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트 업체들 재고 조정의 강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재고가 줄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중국 유럽 수요 회복 가능성 높아졌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이게 오늘 LG전자가 많이 가는 이유도 저 물류비 때문에, 물류비가 커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IT나 특히 부품사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사, 현대모비스가 항상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게 전 물류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낮췄는데 이게 오히려 호재인 게 차가 많이 팔리면 거기에 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명신산업이란 기업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테슬라 납품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 전기차 판매에 도움은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이분은 XR 기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XR 기기는 모멘텀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고, 아무튼 탑픽은 LG전자고요. 그리고 여기 패키지 기판이나 카메라 모델 상반기까지는 좀 안 좋다. 근데 상반기 안 좋은 건 반도체랑 똑같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반기엔 아마 이 스마트폰 수요가 점진적으로 좋아지면서요. 중국이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어요. 스마트폰이. 근데 개선되겠죠. 그래서 하반기를 본다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탑픽은 LG전자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고, 실적이나 이런 거는. SDI는 자동차 2차 전진 좋은데 전자재료라든가 이제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소형, 그런 이제 전지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노텍은 아이폰 15가 이 조기 출하할 가능성이 높대요. 왜냐면 작년이 좀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판가 상승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LG전자 우리 공부했죠. LG전자도 기억하시겠지만 보고서 계속 뭐라고 했어요. 김노코 연구원님도 그렇고 LG전자 괜찮다. 여러 애널리스트가 좋다고 하는데도 안 갔어요, 사실 주가가. 근데 그게 이제 PBR 기준으로 우리 한번 분석해봤죠. 무릎이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한번 또 깨기도 했죠. 근데 오늘 이제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잘 분석을 하고 무릎 이하에서 샀어도 인내심이 없으면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어제만 해도 또 급락 나왔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게요. 어제는 급나가고 오늘은 급등해요. 하루 만에 뭔 일이 있었던 거죠? 기업이 하루 만에 뭐가 바뀌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싸게 샀으면 싸게 사고 나서의 인내심도 좀 필요하다. 그걸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올라가서 좋은데 결국 인내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한의 그 지인의 연구원님이 이제 이건 핵심 뭐냐면 CJ가 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제작비 안 줄인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스튜디오 드래곤한테 호재입니다. 좀 우려가 있었죠. 이거 비용 줄이면 어떡하지? 약간 그랬는데 비용은 줄이는데 드라마를 줄이진 않아요. 그리고 CJ ENM도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티빙 가입자도 늘어나는데 구조조정 시작합니다. 수익성은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비용 통제도 잘 안 됐고 인수도 많이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CJ도 좀 개선될 거고 다행히 좀 스튜디오 드래곤도 혹시 제작비 줄면 어떡할까 그건 해소가 돼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고평가 맞아요. 뭐 컨텐츠리 중앙은 좀 재무가 안 좋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재무는 좋은데 좀 고평가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는 좀 그런 리스크는 완화됐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리 중앙보다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을 더 선호하는 게 재무가 좋아요. 확실히. 네, 콘텐츠리 중앙은 계속 적자라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리스크는 조금 완화됐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편하게 가져가셔도 다만 신규 투자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 게 아직은 싸진 않아요. 좀 더 쌀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 무역 수지 적자 좀 심각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리오프닝 효과와 이에 따른 반도체 등 IT 수출 반등이 언제쯤 가셔야 될지 지금 아직은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튼 3월부터 중화권 수출 및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시간 문제예요. 홍콩 경제 지표 실제 살아나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가 여기 보시면 안 좋아요. 지금 적자인 거 보이시죠? 그냥 밑으로 다 꽂고 있죠. 너무 안 좋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에 홍콩, 대만,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 IT 기기예요. 다. 이게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중국이 살아난다며 리오프닝. 이미 홍콩부터 살아나죠. 입국자 수. 상하이 항구 도착 선박수 증가하죠. 이런 걸 보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개선될 거고 그렇게 되면 환율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좀 지금 현재 나오는 1월달 데이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개선될 쪽에 좀 초점을 맞추자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HPSP는 기억이 나시죠? 이거 굉장히 우리가 공부해봤을 때 야, 참 매력 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선뜻 손은 안 나가는 그런 기업이죠. 낸드양 공급 물량 감소는 이미 반영됐고 4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걸로 이제 나오는데 뭐 그거보다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D램과 파운드리가 중요한데 D램은 큰 변화는 없는데 파운드리는 좋다고 합니다. 특히 파운드리 고객사용 고압 산화막이라고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는 뭐예요? 열처리 장비인데 이 우리가 하이케이라고 공부해봤죠. 그 소재를 쓰게 되면 웨이퍼에 약간 그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저 어닐링 장비, 열처리 장비로 이거 약간 그러니까 점 찍듯이 이 고온의 그 열처리 장비를 동반해가지고 그 부분만 약간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는 저온에서도 가능해요. 웨이퍼가 얇아지죠. 얇아지는 상황에서 너무 고온이면 좀 웨이퍼에 또 무리가 가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좋은데 이거랑 비슷한 버전이에요. 산화막 있죠. 막을 씌워야 되거든요. 예, 반도체 산화막을 씌우는데 예, 근데 기존의 고온 장비 있죠. 예, 고온 장비는 그 의도하지 않은 산화막을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질 두께 축소 한계. 그러니까 이게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수율이 좋아야 되는데 저런 이제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산화막이 형성이 되면은 수율이 안 나온대요. 근데 이 저온 공정 고압을 쓰게 되면은 그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테스트 중이고 아마 통과하면 내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테스트 중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고압수 언연인 장비는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 하이케이 우리 공부해봤지만 이거 하이케이 제가 지난 주말에 한 번 더 공부했거든요. 예, 근데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저도 뭐 완벽하진 않으니까 전문가 아니니까 그때 이제 기초적인 건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 영상을 더 만들 예정이에요. 하이케이 저 관련해 가지고 저걸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또 소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한번 제가 뭐 보너스죠. 사실 이제 우리 반도체 함께 배우는 끝났는데 추가로 만들어서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료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4분기는 좀 다소 부진하지만 이래서 비용 때문이고 비쌉니다. 예, 그렇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싸게 투자할 기회 줄 때 사면 좋은데 안 오죠 쉽게는. 예, 아무튼 고밸류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비싼 값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그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간 한번 또 기회를 주겠죠. 그래서 좀 기다림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그냥 보유하면 될 것 같고 TA항공은 이제 하나증권의 조정현유 요새 저도 이제 LCC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이제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제선 점유율 6.4 정도 차지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특징이 좀 이게 대형선이거든요. A330 이걸 세 대나 갖고 있어요. 중대형 기체를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확장하는 거죠. 인천 시드니 신규 취항도 했고요. 올해 4분기에는 또 추가로 2대 도입한다고 하면 이러면 이제 유럽까지 가요. 유럽 장거리 기체 비중이 30%고 이걸 통하면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화물 운송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확장하죠. 근데 올해는 올해 상반기는 어쨌든 무조건 LCC는 동남아나 일본 쪽입니다. 근데 큰 그림을 그리면 티웨이항공은 저런 이제 항공까지 하니까 이 부분은 좀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없던 거 중에 이제 새로운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단가 여전히 비싸고요. 운임 탑승률이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워낙 수익성이 좋은데 2월도 좋고요. 1분기에 500억 이상 벌 것 같고 호황기였던 2018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는 867억 정도 영업이익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장거리 운수권을 배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LCC 업체들이 장거리 노선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TA한테는 긍정적인데 다만 합병 여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아무튼 24년도에 기대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좀 지켜보시고 또 올해는 이 일본이나 이런 쪽 노선에 대한 수요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 나올 것 같습니다. 요게 항공기수인데 TA항공이 LCC 중에서는 2등이에요. 그리고 운항 편수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메리츠의 최설아 연구원님이 요거는 이제 간단히 코멘트 해준 자료인데 기업의 이게 중장기 대출 증가율이 정말 중요하대요. 이 중국이 이게 중국 증시에 선행하는 지표고 중국 경기가 좋아지냐 마느냐를 나타내요.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업이 중장기 대출 많이 받았다. 투자 많이 한다는 얘기죠. 중국 투자한다는 얘기고 가계가 대출을 받았다. 부동산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소비가 난다는 얘기죠. 근데 특징이 보시면 이게 밑에 보시면 요 파란색 선 꼬꾸라진 건요. 가게는 대출 안 받아요. 왜? 부동산 아직 안 좋거든요. 근데 기업은 이제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든 뭐든 기업부터 먼저 투자가 늘어날 거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 우리나라 중간재 기업들은 일단 좋아지겠죠. 그리고 가게도 점진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겠죠. 물론 이제 가게는 현금이 많아요. 중국이 한 800조인가 가게에서 저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증가율은 나중에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굴삭기주가 강했던 이유가 이 자료 때문이고요.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원님은 중국 어쨌든 회복될 거다. 지금 약간 주춤은 하지만 2월 30차까지 지금 상회할 거라 보는데 요게 요 하얀색 선 보이시죠? 여기 약간 회색 선. 중국 18대 도시 지하철 승객수래요. 전년 대비 증감률이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따라가요. 중국의 소매 판매가. 그럼 후행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 소비도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런 선행 지표를 보면서 중국 지금 안 좋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봐야죠. 중국 좋아진다.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증시에 상당한 좀 호재고 또 거기다가 무역 수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아까 박상현 연구원님 얘기처럼 이제 무역 수지 개선이 아직 안 되는데 중국이 변수인데 중국이 저렇게 살아나면
무역 수지 개선되고 달러는 약해지고 원화는 강해지고 외국인은 우리 한국 더 들어오겠죠.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CJ 제일제당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고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좀 실적에 자신감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바이오도 지금 좀 부진하고 라이신 돼지 사료죠. 첨가제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이제 FNC라 그래서 이제 약간 생돈 같은 거 있죠. 돼지 사육하고 이런 건데 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도 안 좋대요. 국내 식품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대부분 좀 부진했는데 올해 1분기는 더 안 좋을 거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오늘 빠진 게 이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고요. 이제 그 이유는 2분기부터는 돼지고기 가격도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돈육 수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 좀 필요하지만 인내하자라는 의견이고 주가는 PBR 0.7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무릎 위에까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좋다고 팔 이유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아무튼 저평가 구간은 왔지만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현대백화점도 실적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누스 뭐 이런 거 일회성 비용 제외해도 기대치 어쨌든 하회를 했고 날씨가 좀 따뜻하면 의류가 잘 안 팔리거든요. 백화점 매출에 제일 중요한 게 의류인데 그게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대전점이 영업 중단 당했어요 지금. 올해 8월에 아마 재개할 것 같아요. 면세점은 아직 안 좋죠. 그래도 호재는 인적 분할이 부결돼서 한무 쇼핑이 저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인데 정말 알짜거든요. 이게 현금 창출기인데 이게 이제 저기 지주회사로 가잖아요. 그럼 사업회사가 매력이 없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주주가치 훼손 우려는 낮아졌고요. 이제 하나만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예, 요거를 좀 전향적으로 하셨으면 이게 주주가치에 좀 인색해요. 사실 현대백화점이 배당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주든가, 예, 소각을 하든가. 그러면 주가 올라갈 텐데요. 거기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은.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안 가죠. 아니 이 회사가 물론 실적 안 좋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백화점 회사고 기본적으로 백화점은 돈을 잘 벌어요. 어느 정도. 그죠? 점포 가치도 있고. 그리고 피크아웃 우려는 이미 다 선반영됐고 그 사람들은 자기 소비하러 다른 거 아껴도 백화점 가서 살 건 사요. 이제 또 면세점 온단 말이에요.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올 겁니다. 어디 갈까요? 백화점 면세점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거예요. PBR이 0.3배가 뭐예요? 시총이 1.3조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뭐 마켓컬리나 오아시스인가 이런 기업들도 막 1조 얘기 나오는데 아니 현대백화점 1조 3조면 이게 좀 너무 과한 거죠. 근데 그 이유는 회사가 좀 적극적이지가 않잖아요. 좀 주주 환원을 하든가.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좀 적극적인 이런 이제 주가 부양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과하게 좀 할인받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GST는 이제 스크러버라고 그 유해가스 제거 장치죠.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유해한 가스들 엄청 많은데 없애는 장비고 이게 비중이 제일 높고요. 마이크론, 뭐 YMTC, 유럽, 그러니까 중국, 유럽, 미국 다 다변화돼 있고 비메모리 업체로까지도 좀 거래선을 확장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율도 좀 확대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마이크론이 주요 고객사라 이게 좀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건 조금 부담 요인이죠. 예, 아무튼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면 뭐 아무래도 TSMC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물량 납품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예요, 이렇게. 예, 굉장히 많죠.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때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 스크러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러버 장비 만드는 회사가 우리 한국에 또 있죠. 그 유니셈, GMBS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요 회사는 조금 매출처가 굉장히 해외 기업들이 많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 삼성전자 비중은 좀 줄고 있죠 점점. 그리고 중국 비중이 좀 늘어났어요 생각보다. 그게 특징적입니다. 아무튼 실적 잘 나왔고요. 어제 실적 발표했거든요. 잘 나왔고 주가 싸고, 예, 뭐 충분히 올해 역성장하는 건 뭐 이미 반영은 좀 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충분히 가격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LG전자는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NH의 오늘 LG전자 또 보고서가 긴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부별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가전이 있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냉장고, 세탁기, 에어기가 이제 비중이 비슷해요. 근데 운임 지수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운송비는 줄 거고, 상반기까지 수요는 부진합니다. 뭐 누가 가전제품 삽니까? 그죠? 잘 안 사죠. 그리고 가전제품은 주택 이사할 때 많이 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많이 팔리기가 어렵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꽁꽁 얼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도 그 가전이 한 30% 정도 차지하는, 굉장히 동사 가전이 30%가 북미 쪽인데, 북미 부동산 시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2013년, 20년, 21년 북미 주택 거래량이 늘었던 시기에 가전이 다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북미 주택 거래량이 좀 늘어야 된다. 근데 다행히 모기지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좀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은 개선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수요는 시간 걸리지만 아무튼 비용이 감소해서 나쁘지 않다. TV 쪽도 수요 안 좋습니다, 지금. 다만 이제 재고를 좀 줄여놔서 또 마케팅 비용도 많이 줄여놨고요. 그래서 뭐 조금만 매출만 늘어나도 좋지 않을까 싶고, 전장 사업부 이제 자동차 부품인데 이게 핵심이죠, 요즘에. 인포테인먼트, 그다음 오스트리아의 JKW, 이게 자동차 헤드램프. LG 마그나는 많이 들어보셨죠? 전동화 분품. 저 LG 마그나가 하는 사업이 그 현대모비스 하는 사업이에요. 전동화 부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장 사업의 70%가 저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사실. 벤츠랑 BMW 납품하는데, 요새 벤츠 전기차 보면요, 이 계기판이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가운데에 디스플레이가 또 있어요. 저거를 CID라고 하거든요. 중앙에. 저게 굉장히 마진이 높대요. 또 디지털 콕핏은 뭐죠? 계기판을 전자화한 거죠. 그래서 단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현재 LG전자가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이제 이 정보 주고받는 이쪽 현재 세계 2위이고, 그리고 디지털 콕핏은 아날로그 계기판이나 이런 걸 없애는 건데 디스플레이로 대체하는데 마진이 5%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또 전기차 파워트레인 수혜도 있고요. LG 마그나는 모터, 인버터 다 생산하고 있고, 주요 매출의 80%가 북미입니다. 이제 북미가 전기차 시장이 열리겠죠. 그래서 LG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그 자동차 시장, 전기차 시장 확대 수혜주예요, 사실. 그 전장 부분의 수주 잔고도 80조고, 그리고 22년 4분기 실적도 저점이고, 올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PBR도 0.9배니까 비싸진 않습니다. PBR 1.2배가 허리 정도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만 원 정도 돼요. 이제 아마 그 정도까지는 갈 거는 같은데, 거기 가면 좀 주가가 버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허리 라인이니까. 근데 저 이상으로 가려면요, 가전이 살아나야 돼요. 하반기에 확실히. 근데 그거는 지금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무릎 이하에서 조금씩 올라가면 뭐 1.1배, 2배까지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디바이스 ENG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세정 쪽인데, 여러분 요 자료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 다 배웠던 그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세정이 있어요. 그 세정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식각이고, 쿼츠. 요게 스크러버죠, 스크러버. 이렇게 유해가스 제거하는 거. 아까 GST 칠러 온도 조절기. 그리고 씻는 공정이 어디 갔나요? 씻는 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세정 공정은 이제 불순물을 이렇게 제거하는 공정이죠. 디바이스 ENG가 하는 게 이제 이런 세정 공정입니다.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이렇게 습식 세정 같은 경우는, 근데 습식 시정 공정이 한 이제 비중 한 80% 정도 차지하고요. 한 번에 여러 장 하는 거, 요게 배치 오른쪽에, 이거 한 번에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세정은 이제 중간중간 많이 들어가죠.
그 세정은 한마디로 우리 세탁하는 거고 그거 말고 코팅도 있어요. 코팅은 이제 오래 쓸 수 있게 드라이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디바이스 ENG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세정 장비 만드는 회사고 되게 안 좋았어요. 그동안. 이제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원래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같이 하거든요. 원래 디스플레이가 주력인데 디스플레이 그 OLED에 적용되는 FMM이라 파인 메탈 마스크. 그러니까 그 소재 있죠. 발광 소재 있죠. 빨간색, 뭐 이 녹색, 파랑색 이 발광 소재를 증착하는 용도로 쓰는 게 이제 FMM인데 저거를 씻어줘야 되거든요. 오염 물질로. 저게 주력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를 보관하는 용기가 따로 있어요. 웨이퍼를 이제 보관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이제 오염됐을 때 그런 것들을 씻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엔 디스플레이가 높았는데 이제는 반도체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5대5 정도의 비중이고, 근데 왜 이 회사가 안 좋아졌냐면 과거에 20년까지는 그 중국 회사들이요 엄청 수주를 많이 줬대요. 투자하면서. 근데 그 후로 수주가 끊겨버렸다고 하면 수주가 급감. 중국 투자 사이클 끝나버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미 반영됐고 이제 앞으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왜? 북미 애플이 이제 OLED 패널. 우리 계속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부터 계속 뉴스 나온 것도 설명해드렸고. 예, 그죠? 그럼 OLED 패널 채택 증가하면 삼성이 투자를 할 거고 삼성은 투자한다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8세대용 IT용 OLED 생산 라인 투자할 걸로 이제 나와 있고 그러면 장비 수주가 이제 다시 시작될 거고 중국 회사들도 지금 8세대 요거 발주를 논의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생산량 확대에 의해서 실제로 토지 매입 공시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반도체용 세정 장비도 이게 삼성입니다. 이 고객사가. 삼성이 평택 쪽에 지금 라인 증설하거든요. 그거 수주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좋았던 디스플레이도 좋아지기 시작할 거고 반도체는 계속 좀 괜찮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정 장비래요.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이렇게 좋아질 거고 엄청 빠졌습니다. 주가. 오늘 주가 급등했는데 19,000원이 안 되는 주가라면 비싸지 않은 거죠. PBR이 한 배가 1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냐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냥 뭐 계속 빠지고 주가도. 근데 이유는 있어요. 수주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터닝이 보이니까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이제 안 좋았다 좋아지는 것들이 좋아요. 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데 우리가 미리 할 수는 없고요. 저런 걸 통해서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올 것 같고 어쨌든 디바이스 ENG는 실제로 한번 좀 잘 관찰해 보시고 수주가 계속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는 일단 핵심 뭐냐면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ESS용 그쪽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전기차 쪽은 기대할 게 있어요. 왜?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만드는 거 아시죠? 4680 원통형 큰 배터리죠. 그걸 아마 올해 하반기에 LNF가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좀 추론을 해보니까 수출 데이터가 대구 달서구에서 미국으로 가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3,500톤이 나갔대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테슬라용으로 추정이 된대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이미 실적 발표에서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4680 배터리 만들겠다, 양산하겠다. 네, 그 물량하고 여기 LNF가 공급하는 물량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 출하량 늘어나겠죠. 4680 63기가와트까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극재 수요량으로는 이제 25년도에 81,900톤 정도고 예, 그리고 95% 이상인가요? 90%인가? 90% 이상. 니켈이 90% 이상 들어간 거 있죠. 요거는 정말 만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LNF가 굉장히 좀 독보적으로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4, 25년도에 2년간 아마 테슬라에 납품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6조. 그러니까 실제 하반기에 한번 테슬라의 공급이 이루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추정이에요, 추정. 예. 그래서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 일단 지금 테슬라 효과를 좀 기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샘플 공급을 한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끝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요 정도 물량 25년도엔 여기까지 아마
테슬라 물량이 늘어날 것 같다. 그 내용이고 CS인데는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실적이. 근데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4분기 영업이 20억 적자 났고 영업 적자 전환은 16년 4분기 이후 처음이고요. 22년도 영업이익률도 3.4%로 기대치를 하회했답니다. 근데 정확한 원인을 모른대요. 영업 적자. 그래서 일단 오늘 IR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내일 아마 보고서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건 좀 또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아무튼 원가율이 좀 조정됐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조금 부정적인 요소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좋죠. 미국 IRA 증설 폭력. 근데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시장은 외면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실적 개선될 필요는 있고요. 이번에 적자 전환한 건 좀 다소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시간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그러냐면 또 성장주니까 엄청 기대를 많이들 하세요. 고밸류잖아요.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근데 거기에 걸맞는 실적이 안 나오면 시장은 좀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풍력에 대한 방향성은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역시나 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좀 시간 싸움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은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저게 만약에 일시적이라면.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까지는 한번 보시고 그것도 실망시키면 정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아ST는 목표 주가 올렸고요. 실적 좋더라고요. 흑자 전환했고 기술 이전했던 이제 라이선스 수익이 들어온 것 같고요. 처방의약품 부분에서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의 성장이 돋보였는데 뭐 바카스도 좋았고요. 또 올해는 제너릭, 바이오 신약 이 두 가지 바이오 의약품 이쪽에서 기대 품목이 있는데 아무튼 제너릭은 당뇨 치료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당뇨 치료제 하면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가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름이 SGLT2 억제제라고 하는데 요게 특허가 좀 이제 만료가 되면 제너릭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에 따른 수혜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 SGLT2는 제2형 당뇨병으로 몸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인슐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국내 당뇨 환자의 90%가 여기 이 E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당을 개선하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도업체의 특허가 끝나가면 후발주자가 이제 복제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싸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은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승인 신청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뭐 기술 이전했던 물질들도 연내 임상 시험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상과 허가 관련돼 가지고 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개발도 순탄하게 마무리가 돼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본업도 괜찮고 원래 제약으로 돈 잘 벌잖아요. 거기다 바이오, 제네릭까지 거느리는데 단 이제 관건은 신약 성과가 나와야죠, 실제.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주가는 PBR이 0.8배라 또 싸 보이죠. 근데 ROE가 5%라서 싸진 않더라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조금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신약에 대한 성과가 좀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장이 끝나서 이제 시장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있으면 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2,500 돌파는 여전히 버겁다는 게 오늘도 증명이 됐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코스닥은 강했지만 그래도 종목 장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오늘 왜냐면 또 저녁에 이제 10시 반이죠.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발표되거든요. 이제 그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관망하겠다라는 심리가 있었고, 예, 아무튼 오늘 개인만 팔았고요. 기관 외국인은 좀 대량의 매수를 해줬고, 오늘 주로 이제 외국인은 전기전자 오늘도 1,000억 이상 샀고 금융주를 많이 팔았어요. 금융주 왜 파는지는 혹시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요. 공공재다. 은행들 돈 너무 많이 버는데 그거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제 약간 은행주한테 부담스러웠죠. 음식료는 오늘 제일제당 때문에 아마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철강주는 뭐 팔았지만 그래도 플러스는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튼 전기전자 사고 음식료 금융은 좀 팔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 쪽으로는 오늘 오늘 반도체 소부장의 날이었어요. 네페스 아크가 14% 올라갔고, 어버브 반도체, 예, SFA 반도체 뭐 정말 뜨거웠고, 보톡스 쪽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은 휴원스가 아마 실적이 되게 잘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튼 실적 때문인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예, 그죠, 여기 발표돼 있죠. 그래서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오늘 IT 대표주도 다 괜찮았습니다. LG전자, 삼성 SDS, 하이닉스, 뭐 전자 빼고는 다 좋았네요. 그리고 굴삭기 회사들 오늘도 좋았고요. 진성 TC가 어제 깜짝 실적 냈더라고요. 잘 나왔어요, 실적. 반도체 오늘은 대장입니다. 덕산 10% 급등을 해버렸네요. 오늘은 반도체 장비도 오늘 좋았습니다. 예, DSE 이 장비 회사들 다 급등했죠 오늘. 그죠? 아까 한미 반도체도 아침에 많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밀리죠. 예, 그러니까 너무 챗 GPT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좀 숨고르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의점 쪽 오늘 이마트가 오늘 좋았어요. 예, 이마트 별도 기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연결은 별론데, 그리고 GS 리테일도 이제 3만원 드디어 안착을 하게 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게임주는 오늘 컴투스가 좋았던 게 그 VR 게임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중국에 이제 출시를 했대요. 그 이렇게 VR 기기 쓰고 하는, 거기서 뭐 유료 1등을 했다고 합니다. VR 기기 전용. 그래서 그 뉴스로 좀 급등을 했고요. 뭐 다른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좋았고, 오늘 뭐 아이폰 쪽도 좋았고요. 프로텍이 많이 갔네요. 프로텍도 오늘 진짜 오랜만에 13%. 오늘 진짜 웬일입니까? 다들 이렇게 반도체가 그렇게 안 가더니 1년 내내 빠졌잖아요, 반도체가.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기업들은 안 갈 때 공부를 해놓고요, 모아가면 나중에 갈 때 한 번에 가요. 예, 좀 속성이 그렇더라고요. 예. 물론 뭐 회사가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도 좀 괜찮았습니다. 특히 모비스가 오늘 좀 다시 급등세 보여줬고요. 그리고 PCB 폴더블폰도 괜찮았고, 골프주도 좋았네요. 골프 관련주. 그리고 항공주, 예, 오늘 저가항공 TA가 오늘 좀 좋았습니다. 휴대폰 부품도 오늘 괜찮았고요. 2차전지, 태양광 쪽도 오늘 일부 기업들 좀 강했는데, 여기 근데 2차전지가 그 반도체가 섞여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약간 왜곡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반도체로 갔는데 여기 섹터는 태양광이니까. 임플란트 오늘도 좋았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디오가 좋았어요. 그동안 제일 못 갔던 디오가 힘을 내줬습니다. 2차 전지 장비도 괜찮았고요.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카카오가 좀 1%, 의류업종도 오늘 견조했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실적이 잘 나왔어요. 감성이 스노우피크 아세요? 그 유승범 씨가 선전하는 옷, 스노우피크, 그거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소비도 좀 의외로 괜찮아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의류주가 좋았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뭐 우리 한국의 대표적으로 이제 OEM 회사들도 진짜 많이 빠졌죠. 너무 우려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부품주도 좋았고요. 네. 오늘 뭐 증시가 많이 올랐냐 이걸 떠나서라도 대부분은 다 견조했던 것 같아요. 예. 코스닥, 코스피 다 상승 종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안 좋았던 건 은행은 또 많이 오른 데다가 이거 이러면 배당 못 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두려움이죠. 근데 항상 은행은요, 할인을 왜 받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주가가 쭉쭉 빠진다 그러면 항상 기회였어요. 다시 또 올라가고, 좋은 뉴스 나와서 막 오르면 오히려 반대로 정리해야 되고, 이거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죠. 네, 아무튼 지금은 반대로 갔으니까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페이 좀 빠졌고요. 오늘 피팅주도 오늘 조금 안 좋았습니다. 면세점도 오늘 백화점이 좀 빠지면서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영상 콘텐츠 쪽은 오늘
글쎄요, 저기 SBS 쪽이 컨텐츠 허브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 화학 섬유 좀 빠졌고요. 정유주도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정유주가 좀 안 좋았어요. 조선주도 오늘은 조금 쉬어갔어요. 폐배터리는 좀 올랐고, 아무튼 이제 오늘은 저렇게 대다수 업종들이 다 분위기가 좀 좋았다. 일부 특정 뭐 은행이나 이런 거 몇 개 제외하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 좀 빠졌고요, KB금융 빠졌고, 신한지주 빠졌고, 하나금융 좀 빠졌고, 은행주네요 다. SOL 유가 빠져서 그렇고요. 은행이 제일 안 좋았고, 롯데케미칼은 이제 유증 물량이 좀 나오죠. 삼성 좀 중고 빠졌고, 제일제당은 쇼크 때문에 좀 빠졌어요 실적. HD현대도 정유주고 좀 부진했고요. 페노션도 조금 부진했습니다. 이마트가 급등했고, JYP는 오늘 견조했습니다. 오늘도 엔터주들은 좀 회사마다 다르지만 견조했던 것 같고요. CJENM은 최근에 좀 계속 밀리고 있고, KCC는 올랐고요. LS는 좀 빠졌습니다. 영원무역 좀 반등했고, JB금융주 좀 많이 빠졌습니다. 휴젤이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톡스 회사들이요, 그 메디톡스 좀 일부 리스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식시장도 지금 견조했고, 뭐 괜찮아요.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뭐 비록 좀 마지막에 밀렸지만, 다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고, 좋으면 2,500 넘겨버리겠죠.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와야죠. 낮게 나올수록 한국 증시 위가 열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지금 대부분의 전망은 6.2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소비자 물가가 아직은 높을 것 같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근데 막상 어쨌든 발표될 때까지는 좀 더 우리가 흐름을 지켜보면 좋겠고, 아무튼 1월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반도체가 특히 오늘 불을 뿜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기분이 괜찮고요. 예. 아니 그냥 우리가 좋아지는 걸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을 때도 진짜 공부했잖아요. 예. 뭐 진짜 작년에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매일 그냥 일어나면 주가 빠져 있고. 아, 저기 덕산네오록스도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예. 명신산업은 테슬라, 덕산네오록스는 애플 OLED. 그래서 다시 주가 다 회복됐어요. 그때 뭐 BOE가 한 해 많이 그래가지고 다 노이즈였죠, 노이즈. 예.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좀 그런 걸 해석을 하면 오히려 그럴 때 기회가 되는 거죠. 하여튼 반도체도 좀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제 반도체 보고서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용어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2차 전지 계속 좀 마스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아 잠깐만요, 제가 이제 공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어제 이후로 그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제가 이제 소개를 못 해드린 기업들도 좀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원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YG원 실적 잘 나왔고요. 어제 이건 어제입니다. 진성 TC 어제 깜짝 실적, 서부 T&D 아시죠? 호텔 드래곤시티 용산에. 인탑스도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PER도 워낙 낮고, 기대보단 잘 나왔어요. 당연히 이제 좀 감소했는데 기대를 상회했고, GST 어제 발표했는데 잘 나왔고, 코오롱 플라스틱도 실적은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인제약 실적이 그 약간 이제 우울증 이제 약인가요? 예, 그런 것들도 파죠. 정신질환 관련된 이제 약을 파는 회사인데 여기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까지가 환인제약이고, 제가 좀 오늘 요거 빨리 마무리하고 좀 나가야 돼가지고, 예, 요거 감성코퍼레이션 의류회사 스노우픽 잘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건 좀 직접 꼭 좀 봐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가지고 전자공시에서 어느 정도 실적 나왔는지 직접 해보세요. PER은 몇 배고, 이 중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분석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원스, 예,
제약회사고 되게 잘 나왔고요. 명신산업은 이제 그 테슬라에 공급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고, 동원 FMB는 우리 잘 알죠. 예. 최근에 보고서 내용들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연결 기준으로는 실적은 잘 나왔고, CNG 하이테크는 그 CCSS 기억나세요? 예. 화학 약품 공급장 자동.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 화학 약품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그거 만드는 회사고, 경쟁사로 이제 STI, 또 오션브릿지, 한양 ENG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세실업도 실적이 예상보다는, 작년보다는 감소했는데 예상보다는 잘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소비도 뭐 우리 쪽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괜찮게 나왔다라고 일단 현재까지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일 한 번 더 정리 또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저는 오늘 한 45분 됐는데 여기서 물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또 라이브 있으니까 내일 오전 10시 10분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